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주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문과한테는 큰 의미는 아닌데요. 이런 거 좀 우리가 배우는 어떤 식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자, 이거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식을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이런 식을 한번 써보려면, 항상 y 앞에 붙어 있는 개수에 4를 무조건 만들어주는 겁니다. 4.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지만, 우리 알고 있는 거지만, 자, 여기 4를 만들고 나면 요만큼이 생기죠. 4 때문에 생기는 게 지금 여기서 4분의 1이 생긴 겁니다. 그죠? 얘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저 4분의 1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4분의 1이라는 되는 점이 딱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얘랑 반대편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쫙 그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 얘를 부르는 이름은 사실 준선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초점이라고 부르는 점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냐면, x축에 있는 어떤 한 점,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하고 얘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랑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직선하고는 항상 수직거리입니다. 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 수직으로 되는 이 길이도 항상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성질이냐면, 마치 우리 여러분 그리스에서 성악 처음에 공석 시작할 때 이렇게 빛에다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점화시키는 장치 있죠. 또는 여러분 안테나 같은 장치 있죠. 안테나가 이런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테나에 수신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테나 접시로 들어오는 전파를 다 일로 모아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선들은 무조건 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빛도 모이고 전파도 다 모입니다. 알겠어요? 모여드는 장치로 이렇게 내가 다 모이게 하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모은다든지 빛을 모은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카이라이프 접시 같은 것도 안테나죠.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 이거 다 모여요. 그럼 거꾸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원리가 바로 후레쉬 원리예요. 그러니까 후레쉬를 붙이면 여기에 빛이 있으면 뒤에 약간 알루미늄처럼 이렇게 거울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비친 애가 이렇게 빛이 나가게 돼요. 여기에 부딪히면 수직으로 항상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사실 몰라도 돼요. 사실 이거 이과 거예요. 이과 기하 벡터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얘네가 조금 무리하게 조금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꼭지점인 거고, 초점과 중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자, 문제를 볼게요. 8-7입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고요. 다음에 점 1, 마이너스 6을 지난답니다. 이건 꼭지점입니다. 그랬을 때 1, 마이너스 6을 지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꼭지점을 아니까 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는 일단 무조건 써야 되죠. 근데 앞에 계수 알아볼라. 모르죠?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1, 마이너스 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xy에다가 1과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이 등식은 성립해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6은 3의 제곱은 9a
더하기 3입니다. 따라서 A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됐니? 따라서 2차식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정리한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자, 8-8번. 간단하게 한두 개만 볼게요. 첫 번째, 세점을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세점 1,1, 마이너스 1,9, 2,3입니다. 세점을 지나가는 거는 1번, 2번 똑같아요. 자, 이거 세점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문자 미지수가 3개짜리인 형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곧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임의의 2차 함수식을 세우면 저기에다가 한 번씩 대입하면 식 3개 a, b, c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뭐 그냥 단순한 점입니다. 뭐예요? 자, 그런데 3번은 2,0랑 4,0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2,0랑 4,0는 x축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면 뭐 요런 타입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상황만으로도 x 빼기 2와 x 빼기 4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 걸 알게 되죠. 알겠습니까? 게다가 미지수만 개수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꼭지점 y좌표, 이거네요, 그죠? 얘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봐봐. 꼭지점은 아까 얘기했죠? 꼭지점은 곧 뭐이기도 하죠? 축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 축이죠. 축 얼마예요? 축 얼마예요? 2와 4의 뭐예요? 2와 4의 뭐가 축이야? 중점이 축이야. 축은 얼마? 3. 됐죠? 따라서 얘네는 3, 얼마?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3, 마이너스 2를 지나간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A에다가 A라고 일단 써놓고 3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따라서 A는 2 됐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8-9번이 조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8-9번 자, P가 음이 아닌 실수입니다. 음이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죠? 음이 아닌 거니까. 자, 음이 아닌 실수값을 가지면서 변할 때, 얘를 변수로 보는 거죠, 변수. 그랬을 때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보여요.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2p 제곱 마이너스 2p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항상 자취가 되는 라지 p라고 합시다. 얘를 x, y라고 놓고 x와 y에 관한 관계식을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럼 얘가 꼭지점이니까 얘를 가지고 꼭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얘네 모양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p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p 제곱 마이너스 2p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p 제곱 한 개만 여기다 갖다 쓰고 남은 거 됐죠? 따라서 꼭지점 좌표니까 어떻게 표현돼요? p, p 제곱 마이너스 2p 됐어요?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저기서 자체 방정식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이 꼭지점의 x, y 좌표 성분의 관계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p고 여기서 y는 p제곱 마이너스 2p죠. 따라서 식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식 잘 봐.
y는 p제곱 마이너스 2p인데 x가 p니까 p 대신에 다 x로 바꿔주면 되죠. 다시 역전하게 되니까 y는 p 대신 x 제곱 마이너스 2x 됐습니다. 그럼 봐봐. 자치가 이 점이 뭐가 돼요? 2차 함수. 곧 그래프가 2차 형태의 곡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p가 0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어요. p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오케이. 여기서는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됐죠? 자, 그럼 어떤 상태가 되면 제가 0과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얘가 자치입니다. 얘가 자치. 누구의 자치? 꼭지점이 지나가는 자치입니다. 여기 위에 꼭지점이 다 있는 거예요. 얘가 꼭지점들이 지나가는 그런 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여기를 꼭지점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2차 함수가 이 꼭지점이 이 파란색 그래프 위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지점의 자치는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걔네 관계식은 이런 4개체, 4개 변수들을 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꼭지점을 p로 표현해보면 p가 x와 y의 4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둘의 식을 p가 없는 상태로 곧 p를 x로 바꾼 상태, x와 y로만 만들어진 상태로만 바꿔주시면 얘가 어떤 그래프로만 그려야 되는지 알면 자취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겠어요? 여기가 10번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F, 다시 F. 자, 점 F와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y가 3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0,-1이라는 점은 여기에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봐봐. 이 점과 직선에서 같은 거리, 이 거리만큼 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좀 이상하다. 이만큼 얘가 떨어진 만큼 얘랑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이렇죠. 또 어디? 얘가 떨어져 있는 것만큼 얘도 떨어져 있는 요거 거리가 같은. 이렇죠. 그럼 여기서 떨어진 것만큼 여기 떨어져 중점 되겠네 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냐?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아까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어떤 점하고 초점이 되는 점하고 어떤 준선이 되는 어떤 선하고 이런 거리들이 다 같아지는 점들이 다 그래프 위에 존재하잖아요. 그지?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는. 자, 그런데 몰라도 돼요. 자, 자취입니다. x, y라고 둘게요. 오케이? 자, 아까 봅니다. 자, 이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3에서 y를 뭐 하면 돼요?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되죠. 자, 이거는 이 길이는 3 빼기 y입니다. 하지만 누가 큰지 몰라서 절대값을 취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는 점과 점의 거리 공식이죠. x 빼기 제로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제로 1의 빼기 1의 제곱 됐습니까? 이거의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점과 f와 이 점 하구의 선의 거리입니다. 선분의 거리죠. 근데 이 둘이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y 빼기 3의 절대값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네요. 얘랑 누가 같아요?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야? 어떤 점하고 어떤 선하고의 거리. 왜? 이게 x값은 서로 같잖아. y값만큼의 차가 바로 이 두 점의, 이 선과 점의 거리란 말이야. 근데 얘는 점과 점이죠. 점과 점의 거리는 점과 점의 거리를 뺀 공식이 있어요. 그죠? 점과 점의 공식, 점과 선의 거리를 직접 잰 겁니다. 이게. 그죠? 누가 큰지 몰라서 내가 취한 것 뿐이에요. 자, 양변에 제곱을 취합니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9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입니다. 그렇죠? y의 제곱 없어집니다. 얘를 1로 넘길까요? 이거 얼마 돼? 1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8y x의 제곱 마이너스 8 됐습니까? 마이너스 8로 나눕니다. y는 얼마죠? 마이너스 8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1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그래, 자. 요즘 질문 있어? 왜 요거? 자, 우리 봐봐. 이 위에 있는 점은 사실은 x는 모르지만 항상 y가 3인 점이죠. 1,3, 2,3, 100,3. 그러면 여기 x, y에 있는 점하고의 거리는 x값은 다를 게 없어. 그치? 이거 수직거리니까 항상 이 거리 그냥 이 높이에 이 높이 수직선 상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요 수직선에서의 거리. 자, 요 수직선 위에 하나가 3이고 하나가 y는 우리 거리 어떻게 구하죠? 그냥 한쪽 뺏는 다음에 절대값 취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자, 봐봐. 당연히 이렇게 하세요.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자, 다시 이것만 연습해 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습니다. x, y입니다.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x는 마이너스 2라는 선입니다. 둘의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거리죠? 이 거리 어떻게 구해요? 얘는 x좌표에서 얘의 x좌표를 뭐 하면 됩니까? 빼면 돼요. 지금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취해주시면 거리가 되는 겁니다. y를 따로 떠질 이유가 없어요. 알겠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중심이 0,4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였다. 자, 0,4를 중심으로 반지름 2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과 x축에 동시에 접한다. 원과 x축이 여기에 동시에 접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접했습니다. 그죠? 이해돼요? 자, 여기도 접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이 막 이렇게 막 접하는 원들이 막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네의 동시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 이 중심의 자치를 구하랍니다. 알겠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런 애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 왜 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접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접할
접할 수도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알겠어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셔야 돼요. 파란색 타입과 빨간색 타입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먼저 파란색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파란색의 중심 좌표를 항상 자취의 좌표는 항상 x, y입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도형 상황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 접했다.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요 길이 얼마죠? 중심, 여기 y좌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y. 반지름 이만큼이 얼마야? y. 이만큼이 얼마야? 이 큰 눈의 반지름인데 2. 됐어? 자, 그럼 봐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x 빼기 제로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인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건데 그 없이 이 길이랑 같은 거야. 이 길이 2 더하기 y 더하기 2와 같아진 거야. 됐어요? 식으로 만들어졌죠? 정리.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y 16은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y 제곱 없어집니다. 넘어갑니다. 12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 됐어요? 따라서 y는 어떻게 되죠? 12분의 1 x 제곱 플러스 1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 빨간색일 때입니다. 자, 빨간색은 그리고 따로 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얘랑 동시에 접하는 어떤 원이 이렇게 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면 대충 알겠죠? 맞아요? 잠깐 봐봐. 여기 중심과 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왜 접했습니다? 근데 접점을 이렇게 쭉 연결하셔야 돼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거는 작은 원에 이런 거랑 관계없어요. 사실은 이 원이 지나가는 거와 별개예요. 여기 바깥에 있는 건데 이게 알겠어요? 자, 이 둘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고요. 이 길이는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두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빼주시면 돼요. 근데 큰 원의 반지름은 이 길이랑 같아서 자, 이 좌표를 x, y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요. 이 길이는 바로 y가 됩니다. 이 y가 큰 반지름이에요. 여기서 누굴 빼죠? 작은 반지름을 뺍니다. 이걸 빼요. 이걸 빼요. 자, 제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 2예요. 이걸 뺐습니다. 걔는 누구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제가 좀 그림이 이상해서 다시 볼게요. 중심이 이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근데 이게 y좌표랑 여기 y좌표를 y라고 잡으면 이 거리가 y가 돼요. 그죠? 자, 이 중심과 이 중심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자, 이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만큼은 뺀 값이에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2라고 할 수 있죠. 큰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밑에서 구한 여기 y랑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 y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거죠. 오케이? 자, 절대값 취도 되고 안 취도 되는데 여기서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점과 이 점의 거리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0,3가 아니니까. x, y가 0,y의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에 루트 취하는 거랑 같아지는 거. 됐습니까? 자, 전개.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y 16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면 얼마죠? 4y x 제곱에 12 y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 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외접하는 파란색형일 때랑 외접하는 빨간색 타입 두 가지로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방 다 기억나요? 자치를 구했더니, 자치 방정식을 구했더니 2차 함수 타입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3차 함수는 딱 타입이 아직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요거. 자, 요 타입밖에 안 돼요. x의 3승 타입. 자, 얘는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지는 타입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1일 때 1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0일 때 0이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바로 이 타입의 그래프예요. 이해됐어요? 당연히 여기 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또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3차 함수의 특징을 봐보세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점하고 이 점은 서로 대칭이 됩니다. 어디에 대한 대칭이죠? 어디 대칭이야? 뭐에 대해 대칭해야 되냐면 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자, 봐봐. 여기 있는 이 점과 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이 3차 함수는 항상 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얘는 특징. 원점 대칭. 오케이? 이름이 있습니다. 원점 대칭 함수의 이름은 기함수라고 이름이 붙어요. 자, 기함수는요, 이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홀수라는 뜻입니다. 홀짝할 때 홀수. 누가 홀수냐? 얘가 홀수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홀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홀수인 것, 기함수. 자, y는 x. 이것도 x의 1승으로 여기가 홀수죠. 보세요. y는 x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있는 모든 점은 이 점에 대칭되는 점이 여기 다 있죠? 원점에 대칭이죠? 얘네들요? 그죠? 얘네들도 다 원점 대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점에 대한 것은 대칭인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봐봐. 상대적으로 얘는 이제 우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우자는 당연히 무슨 우자겠습니까? 짝수라는 뜻이죠. 짝수일 때는 대표적으로 어떤 애가 있어요? x제곱인 애가 있잖아요. 그치? 자, 우함수는 어떤 뜻이냐면 y축 대칭을 말하는 겁니다. 쟤는 점 대칭이고 여기는 y축 대칭입니다. 선 대칭이고 점 대칭이 좀 다른 겁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이고 이거는 y축이라는 선에 대한 대칭인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그려지죠. 자, 또 대표적인 것도 뭐 있죠?
y는 x의 0승 곧 1. 0승은 1이잖아, 그치? 0도 짝수잖아? 자, 그럼 y는 1이라는 애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대칭이잖아, 그치?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죠? 상수함수도 엄밀히 말하면 우함수, 짝수 타입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이 돼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y의 4승, y의 6승 이런 것들 다 우함수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기함수는 뭐 돼요? x의 1승, 3승, 5승, 7승 이런 것들을 다 기함수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어? 오케이? 자, 기함수의 특징이 뭐라고요?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우함수라고 하면 우리 이런 그래프의 상태도 알아야 되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좌표의 값하고 여기 있을 때 그 함수값이 서로 같죠?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뭐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두 함수값이 같은 거야. 따라서 x일 때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됐어? 이런 성질을 붙는 거야. 이런 성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x는 fx랑 같다. 이 등식이 주어져 있어. 이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 무함수구나. 무함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를 아셔야 돼요. 자, 비함수입니다. 잘 보세요. 1일 때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다르죠?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부호가 반대로 같죠. 절대값은 같고.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2야, 8,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함수일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f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바꿔준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잘 봐.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1의 함수값의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알겠어요? 자, 이 관계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함수는 꼭 이렇게 표준요건이 되는 식들이 각각 기함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만족하면 우함수는 이건 기함수. 이걸 아셔야 돼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용어를 알아야 뭔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용어까지 알아두세요. 자, 우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따라서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함수값이 같고 기함수는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함수값 또 부호가 반대야. 그런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수능 보고 대학 원하는 데 갈 때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정리 다 하셨어요? 책에 다 있을 겁니다. 이쪽 붙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11번입니다. 자, 3차 함수 y는 x 빼기 a 전체 3승 더하기 a 3승의 그래프를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3승 더하기 a 3승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제 x 3승의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x 3승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얘가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기본형을 y는 x 3승이라는 3차 함수를 보면 얘네들은 뭘 할 겁니까? 기본형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평행 이동해주면 되죠? x축 얼마만큼? 플러스 a만큼, y축 얼마만큼? 플러스 a의 함수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제가 a가 양이야 없냐 문제에서 이 양수라고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a만큼 가면
만큼 가야 돼요. 여기에다 저 그래프처럼 그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2차 함수 그리듯 올려. 이 부분은 2차 함수를 이쪽 꼭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쪽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쪽은 2차 함수를 뒤집은 형태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얘는요. 기본형이 누구죠? x 3승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여줘야 됩니다. 얘네를 가지고 다 뭐 해주신 거죠? 다시 평행 이동한 겁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입니다. y축으로 얼마만큼? a의 3승만큼입니다. 됐죠? 자, 요 기본형 그래프 잘 보세요. 쟤랑 부호가 반대입니다. 위로 올라간 거 아래로 내리고 아래로 내려왔던 거 위로 올리면 되죠.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x 3승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그릴 거예요. a를 왼쪽에 a만큼. 그죠? a 3승만큼. 여기 똑같이 높이가 되겠고. 여기가 됐어요. 그죠? 이 점을 갖다가 저만큼 옮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내리고. 아이고. 이게 대칭이니까 그래프상에서 여기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릴 거예요. 됐어요? 이런 형태로 각각 얘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기본형 가지고 평행 이동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기본형의 그래프만 알면 우리 다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런 타입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원점을 지나냐고? 확인해보면 돼요. x가 0일 때만 대입해보세요. 원점 지나갑니다. a 값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 특수하게 원점을 지나가겠네. 얘를 이렇게 또 원점 지나가게 내리면 돼요. 자, 8-12번은 이거는 이 패턴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만 푸실 수 있어요. 자, 잘 그려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수능에도 항상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fx가 기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gx는 우함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다음 중 기함수인 것만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gx 빼기 fx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수능형 문제입니다. 자, 기함수라고 했습니다.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한다고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원래 함수의 그거가 다른 함수값을 갖는다. 원점 대칭이니까. 자, 우함수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는 좌우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없을 때의 값과 같다. 알겠어요? 이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얘네를 세운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gx-fx를 hx라는 함수로 내가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의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확인하려면 뭐를 확인해야 돼요? h의 마이너스 x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봐봐. g의 마이너스 x, f의 마이너스 x, g의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기함수와 우함수 나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우함수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서 붙으면 기함수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g의 얘네 뭐가 붙은 상태라고요?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입니다. 자, 이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G의 마이너스는 밖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얘를 없앨게요. 오케이? 자, F의 마이너스 안에 있는 X는 밖으로 나와서 붙습니다. 플러스 FX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얘가 HX에 뭐 마이너스가 붙거나 플러스 이거나 이런 타입으로 표현이 돼요? 표현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가지 못해요, 이거는. 이건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fx 곱하기 gx입니다. 자, 그럼 fx 곱하기 gx를 또 어떻게 해요? 이걸 또 새로운 어떤 hx라는 함수라고 볼게요. 그런 다음에 뭐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x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죠? f의 마이너스는 뭐 한다고요? 밖으로 나와서 붙는다고 했고, g의 마이너스는 그냥 사라진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만큼이 누구죠? 바로 문제에서 hx라고 했던 애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누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봐봐. h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h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에 2번이야. 기함수 무함수야. 이건 따라서 이건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3번. F분의 G 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는 또 hx라고 내가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h에 누구를 조사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x일 때를 조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각각 마이너스가 붙은 타입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f에 있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fx가 된다고 했습니다. g 거는요, 그냥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 마이너스는, fx분의 gx니까 그거 누구로 표현이 되니까? 그냥 이만큼을 다시 hx로 바꿔놓고 보면, h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타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함수야, 우함수야? 또 이것도 기함수가 됐죠? 알겠어요? 보기에 있는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fx 전체의 제곱을 세로함수 hx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h에 이제 귀찮으니까 마이너스를 가로 칠게요. 그럼 f의 마이너스 이거 전체 제곱입니다. 자, f는 마이너스 밖으로 빼죠. 마이너스 fx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그냥 벗겨서 f 이거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됐습니까? 자, 봐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이게 hx죠? 좌변은 누구예요? h-x에서 출발했는데 이거랑 같아졌어요. 우함수야, 기함수야? 이거는 마이너스가 사라진 우함수 단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찾아주시면 돼요. 합성함수도 마찬가지로. 합성함수 마저 한번 해볼까요? 자, G 합성 F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새로운 어떤 함수 hx로 둘 거예요. h의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겁니다. g의 합성에 f의 마이너스 x 일단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x 어떻게 되죠? f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밖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근데 g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g의 마이너스는 사라지게 할 수 있죠, g는. 그죠? g는 마이너스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따라서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랑 같아야 됐어요? 다시. hx랑 같아야 됐습니다. h의 마이너스 x가 hx랑 같다. 우야, 기야, 우함수 타입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일일이가 마이너스 x의 형태가 그냥
플러스 x로 표현이 되는지, 플러스가 붙는지, 마이너스가 붙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도저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함수, 홀수, 무함수, 짝수 됐어요? 그럼 이거 3승, 이거 2승 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냥 이거 x의 3승이라는 벡터로 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x의 지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2승 빼기 3승입니다. 자, 2승과 3승이 같이 있으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끝났죠, 1번. 자, 2번 갑니다. 두 개 곱해요. 2승, 5승 곱하면 몇 승돼요? 몇 승돼? x의 3승 곱하기 x의 2승이니까 x 몇 승이야? 5승은 홀수의 적수야. 홀수니까 뭐야? 기함수. 오케이? 자, 다시 2승으로 3승을 나눕니다. 좀 안 맞죠? 4승을 3승을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수가 아직 안 들었으니까. 오케이? 짝수 중에 2승만 있는 거 아니니까 2승이나 4승이나 자기가 또 편한 거 아무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가 4승이고 아래가 3승입니다. 약분하면 몇 승 되죠? 1승 되죠. 1승. x의 1승 홀수의 적수요. 홀수니까 기함수. 자, 봐봐. 홀수야. 3승의 제곱하면 뭐 돼? 홀수도 짝수네? 짝수. 그죠? 6은 짝수입니다. 3승의 제곱이니까. x 3승의 제곱은 6승 아닙니까? 그죠? 6승은 짝수니까 5함수 되는 거예요. 자, 합산으로는 다르죠? 자, 3승을 2승에다 하면 6승 됩니다. 다시 짝수 되니까 다시 5함수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뭐 3승까지나 뭐 2승까지 4승 가지고서 직접 해보셔도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만한 애를 가지고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근데 원래 의도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게 원래 이 문제의 유형의 의도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좀 급하게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2차 함수, 3차 함수. 질문 있어요?